두 번째 시리즈 이어서 갑니다. 첫 번째, 단어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출복화 단어장은 절대 각 잡고 외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암기에 목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암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들 말해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암기라는 것은 눈에 힘주고 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것만이 답입니다. 물론 약간의 노하우는 있겠지만요. 자, 학창시절 등굣길을 떠올려 보세요. 집을 나서서 학교로 가는 동안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암기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보이는 것들을 외우려고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옮겨 적고 줄줄이 읊어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출복화 단어장을 곁에 두고 틈나는 대로 펼쳐서 순서대로 가볍게 읽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 보거나 생소한 어휘에는 별표를 하나씩 하고 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다음에 볼 때 더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서너 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 이제 대충 봐도 아는 것과 계속 봐도 모르는 것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단어는 아마도 별표가 여러 개 붙어 있겠죠? 이때부터는 아는 것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모르는 거 위주로만 봐도 되는 시점입니다. 즉 공부의 양이 줄어들고 회독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 루틴은 목표 점수를 뽑아낼 때까지 반복됩니다. 단어장은 몇 회독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시작부터 끝까지 이대로 반복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외우려고 눈에 힘을 주거나 노트에 옮겨 적거나 종이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방금 본 것도 외우지 못하는 자신의 머리를 자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머리가 나쁜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니 이제부터는 부단한 노력으로 노선을 바꾸도록 하자고요. 두 번째, 본격 기출문제 풀이. 이제 절반 왔어요. 기본 교재가 슬슬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하고 펜터치 자국이 많아지며 모든 문제들이 눈에 익어서 쳐다보기만 해도 답이 연상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제 말로만 듣던 기출문제집 1000 시리즈로 넘어갈 시간이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리즈를 보더라도 모두 신토익 개정 이후에 출간된 것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마도 모든 시리즈를 통달하기 전에 목표 점수에 도달할 겁니다.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빵빵하다는 뜻이에요. 기출문제 시리즈의 난이도 역시 균등해요. 토익은 황금 밸런스로 유명하거든요. 매 시험을 치를 때마다 물토다, 불토다, 쉽다, 어렵다 난이도를 두고 말들이 많지만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마다 지식의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쉬울 수도 누군가에겐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토익 시험은 상대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거나 남들은 다 못하는데 나 혼자 잘하는 경우 또한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치르게 됩니다. 아, 내가 어려우면 저놈도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죠. 같은 맥락에서 LC 파트 3개 억양, 미국, 호주, 영국이 마치 독일어나 프랑스어처럼 들리더라도 나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고 과감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집을 풀어나가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절대 문제집에 답을 체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번, 3번 다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처음에는 맞았는데 다시 볼 때는 틀려버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틀린 문제 번호 앞에 틀린 횟수만큼 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함께 공부의 양을 줄여나가고 반복의 속도는 높여나가는 전략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의 테스트 10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10세트 모두 한 번씩 풀고 다음 시리즈로 넘어갈지, 한 세트를 2번, 3번 풀어보고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갈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편한 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부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 목표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밑바닥부터 꽉꽉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한 세트를 마르고 닳도록 풀어 제낀 뒤에 다음 세트로 넘어갔습니다. 기출문제집에서는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것보다 마주하는 작은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답안지 작성 연습.
시험장에서는 별도의 답안지에 답을 체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봤을 때처럼 OMR 카드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시중 문제집 가장 뒷페이지에는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답안지가 첨부되어 있어요. 답안지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굳이 마킹용 답안지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노트에 A, B, C, D로 답을 옮겨 적는 식으로 미리 습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문제집의 문제는 깨끗하게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는 별도의 답안지에 답만 옮겨 적는 방식으로 미리 연습해 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연습되지 않으면 촉박한 시간에 쫓겨서 마킹이 꼬이거나 밀려 쓰는 등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채점은 솔직하게. 기출문제집 한 세트를 다 풀고 나면 LC 100문제와 RC 100문제를 각각 채점하여 100문제 중 몇 문제를 맞췄는지 100분위 점수로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100문제 중에 80문제를 맞췄다면 100분의 80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물론 토익의 점수는 990점이 만점이지만 토익의 채점 방식이 다소 독특하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문제마다 배점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습을 통해서는 정확한 점수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LC와 RC 각각 80문제 이상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답의 개수를 점차 85, 90개로 늘려나가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며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모르는 문제를 절대 찍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찍어서 맞추는 건 실력이 아닙니다. 모르면 틀린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찍어서 맞추더라도 연습에서는 모르면 틀린 것으로 간주해야 리뷰를 통해 배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공부만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 단계는 역시나 틀린 문제를 찾아 별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아는 것은 생략하고 모르는 것 위주로 공부해서 빈틈을 메꾸어 나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기출문제집을 3바퀴 정도 돌렸을 경우 한 세트의 문제 안에는 3번 모두 맞춘 문제부터 1번 틀린 문제, 2번 틀린 문제, 그리고 3번 틀린 문제로 구분이 되겠죠. 모두 맞춘 문제는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별표시가 많은 것들을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공부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3번이나 틀린 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옮겨 적고 외워버리는 게 속이 편할 수 있어요. 진짜 공부는 문제를 틀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고득점 필수 테크 역시 오답 노트. 한 세트의 문제풀이를 마치고 채점과 오답 체크까지 끝냈다면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나는 어떤 답을 골랐는지, 정답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문제를 백지 상태로 다시 풀었을 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오답 노트를 따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어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책만 한 권 늘어나는 꼴이에요. 하나의 지식이 2개로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방향대로 우리는 공부를 최단 시간 내에 최단 거리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들고 있는 교재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도록 압축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이에요. 지식의 전달 과정은 정보가 눈이나 귀를 통해서 뇌로 연결되는 게 가장 빠르고 간결합니다. 그 사이에 굳이 손을 개입시켜서 끄적이는 속도에 맞춰서 느려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꿀팁들,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전접부,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구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생긴 게 비슷하면서도 작은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갈리게 하는 매우 짜증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전접부를 모두 구분해서 외워버리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속사만 골라서 외워버리는 겁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생김새도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익숙하기 때문에 들어갈 위치나 쓰임이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쉬워요. 자주 쓰이는 것들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외워두기가 좋습니다. 접속사만 먼저 정확히 알아두어도 접속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기출복화 단어장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로 정리해서 포스트잇이나 노트에 옮겨놓고 가볍게 자주 보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힘주면서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암기의 대상이 기억의 영역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토익의 꽃은 연어 콜로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어떤 동사는 반드시 짝이 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명사는 반드시 짝이 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의미 덩어리가 하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연어, 즉 콜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특정 어휘가 짝을 지어 함께 다니는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트 5와 같이 빈 공간에 채워 넣을 정답이 무엇인지 문제를 보는 순간, 심지어 보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정답이 바로 떠오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파트 6와 7에서 익숙한 덩어리들의 등장으로 별다른 해석 없이 의미 자체를 이해하고 독해의 가속도가 붙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학습을 하면서 중간중간 발견하는 연어들을 체크해두고 교재에서 제시하는 연어들을 함께 묶어서 외워버리는 겁니다. 단연코 연어는 문제풀이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해주는 치트키와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터득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학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략적인 흐름만 짚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설명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정보들은 교재에 모두 나와 있어요. 남은 내용들은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